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골디락스 존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골디락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물가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좋고, 그쵸? 실업률은 낮은, 즉 물가는 낮고 고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는, 경제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골디락스 구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상당히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추세로 가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던 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꺾인, 꼭 작년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그런 모습처럼 이제 막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가격대였던 50달러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물가 안정에 상당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석유 자체는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물가 안정에 가장 든든한 아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이슈, 즉 생산 공장이 어디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에서 항상 싼 가격에 미국으로 물건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저렴한 물가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낮은 금리에서도 물가가 튀어오르지 않은 그러한 경제 상황을 맞이를 했었죠. 물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긴 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등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블록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커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다시 어느 정도 이제 탈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 뭐 인도든 베트남이든 또 다른 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를 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물가 자체는 안정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자, 물가는 하방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떤가? 자, 실업률 자체도 지금 튀어오르지를 않고 있어요.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는 살짝 침체로 나아가려는 약침체 구간에 이러한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자, 요렇게 폭이 줄어드는 이러한 구간에 지금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침체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것은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보고 있다? 골디락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골디락스 추세. 왜냐, 아직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의 상승을 본다면, 이것이 뭐 무조건 길게 간다기보단 예전에 이제 미국의 증시처럼 물가가 뭐 한 4%에서 3%대로 유지가 되고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튀지 않았던 이런 때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골디락스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축배를 터트리기에는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가격 수익률 자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방에서 살짝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4.2년물 기준으로 한 4.4에서 3 정도까지 살짝 튀어오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 10년물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 추세 상단인 3.6 정도까지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또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00일선 저항을 뚫긴 했지만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50일선을 받고 이렇게 정배열로 나아가는 구간을 만들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다시 수렴을 해서 정배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내려면,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한번 쏘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돌파하기에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나스닥 시장을 그냥 중립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P 500도 비슷한 모습이고 다우존스도 아마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골디락스 구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을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추세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매수한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매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뺄 것이고,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겠어요. 그쵸? 뭐 작은 물방울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들어오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한번 찍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세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됐고, 자, 이쯤이 되면 이제서야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 다음 주쯤에 올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불타기보다는,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불타기보다는 그 하방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물타기나 줍줍을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지금은 추세 진행이 된 상태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물타기를 할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역시도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를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하방에서 이제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이 지수를 종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불타기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위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시장 위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200일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자, 200일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 내릴 것인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추세가 이만큼 이미 올라온 상태고, 자, D값과 K값도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 위치를 뚫고 상방에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K값이 하방으로 찍어 내리면서 추세가 꺾일지, 이런 거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구간이다.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외칠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미 추세는 상당히 진행이 됐고, 자, 여기서 과연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이에요. 여기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3거래일 정도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원상복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추세가 한번 꺾이면 갭은 다시 메우러 올 거기 때문에 그쯤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배열 하단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지켜보는 시기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 만약에 제가 테슬라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시점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역별 종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한 2주 동안은 테슬라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워낙 추세가 좋아서 2, 3거래일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자, 200일 저항쯤, 즉 200달러 쪽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그냥 스탑 매도 걸어놓고 진입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미 갭이 떴고 매수세가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 라인까지는 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석유는 가격이 하방이에요. 자, 인플레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방으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실업률은 낮은 위치에서 상방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불러왔던 것이고, 애초에 원래 골디락스라면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실업률, 그리고 어느 정도 완만한 경기 호황,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높은 위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로 나가는 추세라고 말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 타이밍에는 사실은 침체가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심하라, 아니면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추세상에서는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포모를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자금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뒤늦은 추격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한 자금들은 결국 털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요렇게 마무리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